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 유림공원에서 국화분재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림공원에서 국화분재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유성 국화분재연구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갖고 온 국화 분재, 분경, 목부작, 석부작 등 200여 점의 멋진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국화 분재 연구의 지도 강사는 장년 또는 노년 계층이나 여성들도 다루기 쉽고 짧은 기간 내에 완성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작품 출품 수는 200여 점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화 분재는 일반 수목 분재와 같이 대자연의 노고 수목을 국화로 연출한 것입니다. 국화 분재의 장점은 일반 수목 분재와 달리 재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 분재는 10년 이상 걸리지만은 국화 분재는 1년이면 완성됩니다. 3월달 시작해서 11월달 꽃이 피면은 완성됨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가벼워가지고 어르신이나 여성분들이 하기에 매우 적당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회원은 본인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1년생이지만은 작년 11월 달부터 키워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나온 것입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연근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작년 11월 때부터 키웠는데 요거는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직간작으로 키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요거를 숲속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크게끔 해서 자연 수영을 잡아서 이렇게 현해를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또 연근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석부작 연근작인데 요것도 거의 고난도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요것도 여기서 뿌리 내렸지만은 요게 뿌리를 한번 내리고 여기서 또 내리고 이게 세 번을 내려서 한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화분재 연구회는 대전 시민으로서 국화분재에 많은 관심과 주말에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국화분재는 1년이란 짧은 기간에 재배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더 좋은 작품으로 매년 전시를 하여 일반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대전 연구단지 내 체육공원에서 단풍길 걷기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 아름다운 단풍길 함께 걸어보시죠.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탄동천 단풍길을 걷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연구단지 내 체육공원에는 해마다 열리는 탄동천 단풍길 걷기 한마당 행사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초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즐거워하는 어르신과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흥을 더해주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한 탄동천 단풍길을 함께 걷기 행사에는
유성구 기관장들과 연구단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를 해주었고 단풍길 걷기에 시민들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단풍길 함께 걷기는 6.4km를 다녀오는 거리로 반환점에서는 참여 교환권을 받아 탄동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간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탄동길을 반환점까지 가셔서 교환권을 갖고 오시면 음료와 빵과 간식을 꼭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단풍길 걷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평소에도 이곳을 걷고 있는데 행사를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는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우리 정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다양한 부스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은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투어 던지기를 해본 학생은 재미있는 체험 기회였으며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감회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야외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사실은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더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넣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넣을 때가 기분이 좋았어요. 전통놀이 부스 앞에서 널뛰기를 해본 한 시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가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해본 건데 그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행사장에는 제30회를 맞은 천체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어린이 천체에 관한 그림과 설명을 써서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다양한 볼거리도 되었습니다. 풍선을 접어 모양을 만들어주는 코너에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차례를 기다렸고 국화화전을 체험해보는 부스에서는 진지하게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체험과 물레를 돌려 생활 도자기 체험에서는 손의 감촉을 느끼며 잘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탄동천 단풍이 곱게 물드는 시기, 걷기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과 시민들이 걸으며 계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즐거움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 중립 실천 활동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유성형 첫 지역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장은실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탄소 중립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하여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탄소 중립 단체들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중요하구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할 때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희한테 동참을 하는구나. 이제 집에서 모은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와서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는 것까지 지금 할 예정이에요. 저는 어쩌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킹을 하면서 보게 된 게 재활용장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재활용 박스킹이라는 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캠페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신나게 하거든요. 재생에너지 쪽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민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에서 참여하였으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순환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기획단으로 공론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2050년을 기점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로와 규제로까지 확정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탄소 배출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발표자와 청중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된 내용이 정책적으로 지자체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성형 지역 공론장 사업을 하게 된 의도는요. 어느 특정 관심 있으신 의제에 대해서 좀 깊게 논의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첫 시도로서 자신들의 활동 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유성구청에서도 민간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장은실입니다. 가을이면 마곡사의 경치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마곡사에서 올해로 9회를 맞는 군항대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마곡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며 역사적으로 경내에는 5층 석탑 아래 소원지를 쓰는 시민들도 있었고 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어르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이곳 마곡사를 찾아와 기념사진도 찍으며 역사적 사찰에서 유래를 알고 가는 시간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곡사 5층 석탑은 원나라 라마탑과 비슷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어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보물 제799호이며 정식 명칭은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이면 해마다 열리고 있는 마곡사 군항대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아 행사도 하고 다양한 상품 판매와 몸에 좋은 차를 시민들이 시음해 볼 수 있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마곡사 군항대제가 열리는데 조선 세조가 마곡사에 행차하여 만세 불망지라 하며 가히 군항이 날 자리라 극찬했고 천하의 대혈이라 불리워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항대는 마곡사 산신각 뒷산에 있는 산으로 산신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살면서 이곳을 꼭 한번 오고 싶었다는 한 시민은 12명이 함께 방문하여 마곡사를 둘러보고 잘 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회가 와서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놀랍도록 옛 그 선조님들이 이렇게 참 잘해놨구나. 김구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문화를 잘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곡사 경내를 지나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볼 수 있는 깨끗한 물속에서 심신을 힐링할 수 있으며 산책길에는 백범길 3km, 명상 산책길 7.1km, 송림숲길 10km의 3개 코스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풍길을 따라가는 산길에는
햇살을 받아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든 단풍이 반겨주는 산신가게는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하는 시민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정리된 것을 느끼도록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곡산은 춘마곡이라 불리고 있는데 봄뿐만 아니라 가을도 아름다운 곳이며 단풍 역시 아름답고 역사적 업적과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단순한 독서가 아닌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좋은 책을 같이 읽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책잔치 한마당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장용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북큐레이터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진행하는 대전시민 책잔치 한마당이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래서 매년 책을 같이 읽자고 1년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면은 시민들하고 같이 책을 갖고 행복한 한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명품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오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책 생태계를 살리려는 독서 모임, 도서관, 서점, 작가 등 책을 생산 또는 유통하고 소비하는 사람과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는 대전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 시간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3개월에 걸쳐서 책을 선정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전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북큐레이션을 통한 주제별 책 읽기 소개로 참여한 사람들은 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민분들이 보다 쉽게 책과 만날 수 있게 북큐레이션 그리고 어떤 책이 자신한테 잘 맞을까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문화행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더 다가오기 편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행사에 북큐레이션의 주제로 선택한 건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로 돌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세분화된 책으로 한번 큐레이션을 꾸미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여기 보면 뭐 소외나 뭐 젠더, 이주, 노동 이런 주제를 각각의 다른 책들로 한번 큐레이션을 해봤거든요. 행사에 참여한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에서 알맞은 도서 선정으로 의미 있는 책 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책하고 이렇게 나들이 나오려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행사가 열려서 내 아이들도 원래 평소에 책을 어린 시절에는 많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유익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우리나라가 조금씩 더 더러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슬프기도 하고 나중에 어디서 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겠다고 싶었어요. 독서 문화는 가장 중요한 문화 활동의 한 축으로 보여주기식 전시 행사가 아닌 관객의 참여도와 만족도 높은 책 읽는 문화 조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 행사로 확대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